여러분 결석하면 제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결석하면 제가 고생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책을 총 두 권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저희 개념서로 사용한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산자 필수 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연습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책 구경을 좀 해볼게요. 넘겨보시면 약간 책이 약간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냐면 그냥 센 같은 교재예요. 센 같은 교재인데 문제 유형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제가 이제 문제 보니까요, 그 유형은 102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 나와 있어요. 745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쌤보다는 조금 문제 양은 조금 적고요. 적다고 보면 되고, 최대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형들을 좀 집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약 한 750문항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수학게임 알파 이제 그 앞쪽에 차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도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더니 그 콘텐츠 차례 쪽 보시면은 그 소단원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개수 세 보시면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3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9주 동안 진행합니다. 1월, 2월 합쳐서 9주 정도예요. 9주. 거기에다가 중간에 뭐 이제 학력평가 끼어있고 막 반편하고서 끼어있고 막 이러면 한 2주 정도는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주 정도 날린다라고 치면 이거를 2달, 거의 7주? 8주? 많게는 8주 정도 만에 이 내용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진도를 좀 빠릿빠릿하게 좀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것까지는 제가 그 곱셈 공식에서 조금 끊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에서 조금 끊었고, 천천히 좀 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천천히 좀 양 늘려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수업 딱 이후에 내일 안 오고 토요일은 안 와요. 방학이에요. 토요일 방학이고 일요일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 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화목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목요일 좀 나가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죠? 진행을 좀 해볼 건데, 그 제가 일단 첫 과제 좀 이제 보고 좀 들었던 생각은 대부분 잘 해오세요. 다 잘 해오시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오신 것 같아요. 좀 이제 미흡하셨던 분들 좀 있는데 글씨 좀 잘 쓰는 연습하세요. 거기 글씨를 잘 쓰자라는 거는 예쁘게 쓰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 이제 좀 논리 정연하게 쓰자라는 말에 가까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너네 곱셈 공식 좀 잘 외워오셨나? 어떻게 잘 외워오셨나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돼. 일단 한 번에는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제 여러 번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 번.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또 이제 뒤적여 보고요.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외우셔야 돼요. 뒤에 그 불 좀 다 켜줄게. 그거는 끄는 거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바뀌었어요. 나눗셈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책의 설명은 15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곱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곱셈 했을 때 그 곱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가 딱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곱셈 공식도 그렇고요. 그냥 곱하는 원리 자체는 분배 법칙을 이용한 전개식입니다. 그렇죠? 전개하는 과정이에요. 곱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은 좀 나눗셈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나눗셈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자,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 했고,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것까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변형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변형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계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형 공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곱셈 공식부터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형 쪽으로 좀 차근차근 공부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눗셈 볼게요. 오늘은 좀 나눗셈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거기 2번에 들어가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과 밑에 3번 라인에 들어가 있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둘 다 나누는 방법에 대한 이제 소개입니다. 소개. 자, 그런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도 이제 나눠놨죠.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조립 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나눗셈 연산을 좀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1번이 그냥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누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 배웠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거. 그래서 자연수 나눗셈 하듯이 자연수를 나누었던 방법.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 자연수 나눗셈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도 같이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조립제법이에요. 자, 조립제법. 두 번째가 이제 조립제법인데 이 조립제법은 그 이제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립제법 왜 저렇게 하나? 근데 이제 조립제법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방식의 나눗셈 뭐 하는 방법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수학에서는 가르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립제법은 그냥 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고 빨리빨리 나눗셈을 갖다 처리하는 거에 조금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나누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접 나누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연수 나눗셈으로부터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좀 개념 정립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이라는 수를요, 자 나눠요. 이제 6으로 나눠요. 자, 제가 이제 나눗셈 하나 드렸거든요. 위쪽으로 들어가는 게 몫일 겁니다. 몫이 얼마입니까? 7. 6, 7, 42죠. 7 쓰고 이제 42 내려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연산이 여기 빼기죠. 이렇게 맞아요? 얼마예요? 4 나오죠. 나머지가 4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인데 자, 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이제 몫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나머지잖아요. 그죠? 나머지. 자, 근데 이제 특징이 6으로 나누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죠? 6으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뭘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가 8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지? 나머지가 8? 이거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몫으로 지금 7을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6을 썼다라고 치면요 36이 딱 빼지면서 10이 넘을 거예요. 그죠? 이건 조금 이상하지? 왜? 6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0인 게 이상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단은 뭘 넘을 수 없을까요? 나누는 수를 넘을 수 없겠죠. 그럼 지금 나누는 수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6이란 말이죠. 그죠? 6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이제 6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그 이제 암묵적인 어떤 그 성질이 있어요. 그죠? 자연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작게 나와야 된다. 그죠? 다항식에서도 이 역할을 해주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다항식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도.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보통 이제 나눗셈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 나눗셈 식에 대한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누기라는 연산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자, 이 마찬가지, 뺄셈도 이거 두 개는 불편한 연산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왜 불편하냐면, 연산, 이 두 개의 연산은 아무런 법칙도 없어요.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결합법칙 성립해요? 교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배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를 뭐로 바꾸죠? 곱하기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곱하기로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산에 대한 용이성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곱하는 순서가 관계 없으니까, 결과값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계산하는 순서를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 라는 이제 용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다항식 덧셈 뺄셈 할 때 이 뺄셈은 어떻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빼는 식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마찬가지로 덧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 연산들은 굉장히 계산에 대한 용이성이 있습니다. 성질을 만족하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눗셈식이라고 하는 거, 나눗셈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그 풀이 과정 내에서 나눗셈식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셈식으로 가져가요.
곱셈식으로 가져간다는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이 나눗셈에 대한 검산 과정을 어떻게 썼었죠? 기억을 좀 해내셔야 될 건데, 자 여기에 6으로 나누면, 자 이거 이렇게 쓰는 거죠.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4 이렇게 썼었죠. 오케이? 이게 지금 곱셈식이에요.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 검산식. 자 우리는 이 검산식에 주목한다. 알겠지? 이제 나눗셈을 듣고 검산식으로 바로바로 출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딱 썼으면 지금 누가 봐도 나누는 수는 6이고요. 이게 몫이 되고요.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바로 출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항식에서 나눗셈을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 나눗셈의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서 해석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 다항식을 나눗셈을 할 때도 분명히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나머지가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무슨 식이겠어요? 다항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 다항식이 갖는 특성이 있을 거야. 자연수 나눗셈이 갖는 나머지의 특성처럼 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예제가 없네요. 네, 오른쪽에 예 나와 있죠? 그거 이제 잠깐 이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그거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으로 할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합시다. 2차식 나와 있네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 쪽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돼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네요. 자, 얘를 나눕니다. x 마이너스 2. 자, 직접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제 보시면은 그냥 납득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걸 그냥 나눗셈 하는 건데, 일단 이제 몫을 갖다 생각했을 때, 이 다항식에다가 무언가, 여기는 단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뭔가를 곱했을 때, 자, 최고차부터 지우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곱해서 2x제곱이 되는 어떤 거? 2x. 오케이. 2x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에 맞추는 거예요. 최고차가 2x, 곱해서 2x제곱으로 내려오고, 1차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곱해서, 자 얘네 두 개 곱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곱셈은 우리 배웠습니다. 4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얘네 두 개를 뺐어요. 똑같이 빼는 거예요. 자, 빼기 연산합니다. 빼면 최고차는 없어져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 여기가 이제 주의점입니다. 빼기 4x예요. 플러스 4x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4x. 몇 x?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상수는 0이에요.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자, 보세요. 자, 특성이 이겁니다. 나누는 수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 근데 다항식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차수가 그 역할을 해요. 오케이? 차수. 자, 이 성질 있죠? 이 성질을 다항식에서는 이거를 차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이죠? 1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이죠? 이걸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지금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될 수 없어요. 일단 왜요? 몫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상수? 그렇지, 플러스 3 이렇게요. 그래서 자, 곱해서 내려오시면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다시 빼요. 이걸 자, 빼면 1차 최고차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빼기 6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비로소 나머지가 될 겁니다. 자, 나머지가 될 것이고, 자, 이 나머지의 특성은, 자, 상수항은 몇 차로 약속? 0차. 오케이. 자, 이거 0차죠? 자, 나누는 식을 보세요. 나누는 식은 몇 차예요? 1차입니다. 자, 이 나머지는 저 나누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1차를 넘을 수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0차 이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납득이 되실까요? 이 부분이 몫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눗셈 식으로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자, 나누는 식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너가 x-2로 나누는 과정에서 몫이 얼마가 나왔죠? 2x 플러스 3이 나왔죠? 이쪽에 몫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x 플러스 3이라는 몫이 나왔고 나머지 얼마예요? 4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결과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 구조를 좀 이해를 좀 도우면 여기가 몫이고요. 이쪽이 자 나머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식이 1차다 보니까 나머지는 1차보단 작은 차수를 갖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정리된 내용을 갖다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fx를 자 나누기 자 어떤 다항식 ax로 나눠요. 자 됐죠? ax로 나눴는데 그 결과가 몫이 qx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rx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나눗셈식이에요. 그죠? 이거를 곱셈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라는 식을 a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이게 변환이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 들어가는 게 얘가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다 밑에다 좀 정리할게요. 이 나누는 식이 뭐냐면 얘가 나누는 식이거든요. 자 나누는 식. 그 중요하게 이제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나누는 식과 나머지 간의 관계입니다. 몫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연습했던 거는 1차죠. 자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왔어요? 상수. 오케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로 나와야 될까요? 1차? 자, 1차랑 0차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표현해요. 보통 1차 이하. 그러니까 1차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상수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3차로 나눈 나머지. 자 3차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차수는 하나 내려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이게 핵심 개념. 여기 그리고 핵심 개념. 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실제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은 미지수로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1차로 나누는 상황이야. 근데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그냥 상수를 놓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상수 놓을 때 뭐 나머지 r로 놓는다.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이하 같은 경우는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이제 미지수 써서 이제 놓으시면 돼요. 뭐 많이 쓰는 것이 ax 플러스 b로 놓는다. 여기서 a가 0이면 이제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당연히 ax 제곱 자 플러스 자 bx 자 플러스 c 이렇게 놓는 게 맞겠죠? 실제로 풀어나가는 그 이제 문제의 실전 개념은 얘 여기 있어. 여기 나머지를 놓는 방식에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무리는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나머지 쪽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나머지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은 두 가지 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항등식 느낌으로 풀 수 있고요. 오늘 항등식 할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타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뭔가 미지수 값 a, b를 구하거나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미지수 값이에요. 또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미지수 값을 구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책에도 밑줄 쳐져 있죠? R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이 B예요. B의 차수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괜찮으시죠? 친구가 좀 힘드니?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너?
자, 됐습니까? 그리고 자, 조금만 더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눗셈식을 딱 배우다 보면은 간혹가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가 있어. 어떤 특이한 상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42라고 하는 건, 자,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죠? 7이죠? 자,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0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 나머지가 0일 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요? 뭐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약수 배수. 오케이. 자, 얘랑 얘는 자, 약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6의 배수, 7의 배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약수 배수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수학 똑같아요. 다항식도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는 그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0이 딱 떨어지면 이걸 보고 부르는 말이 나누어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 자, 또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자, 같은 말이에요.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저 fx 자체가 ax라는 다항식과 qx라는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쪼개진 거지. 이게 인수분해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하나 한번 풀어보죠. 자, 제가 그 나눗셈 하나 드릴 건데요. 이런 상황을 좀 드릴 거예요. 이 EX 세제곱 플러스, 보통 이제 문제가 이런 타입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 자, 이것이 자, 뭐로 나눠 떨어지냐면, 자, 2차식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자, 이런 상황을 좀 이제 드립니다. 자, 풀이 방식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뒤쪽에 나오는 개념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요. 자, 이 A가 상수고 B가 상수고 관심 있는 건 A랑 B를 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부르는 말이, 자, 이게, 자, 다시 복습합시다. 자, 주목하는 문자가 뭐지? 지금 여기서 특정 개수가 뭐지? 지난 시간에 특정 개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식에서 지금 여기에서 특정 개수가 뭐일 것 같아요? 아, 특정 문자. 미안합니다. 특정 문자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X. 특정 문자가 X죠? 그러면 특정 그 어떤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항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개수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개수예요. A랑 B는 상수로서 개수인데, 이 개수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정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학 용어예요. 미정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나눗셈 배우셨으니까 제가 나눗셈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나눗셈으로 푼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나눗셈으로 푼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실제로 나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좀 작성하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을 나눠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눗셈 연습 좀 합시다. 자,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너는 이거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보세요. 이게 3차 항이죠. 3차 항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차 항이죠. 근데 이거 그 다음 상수인데 몇 차 항이 지금 없어요? 1차 항이 없죠. 1차 항 개수가 얼마일까? 0. 오케이. 1차 항이 없는 게 아니라 1차 항 개수가 0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은 나눗셈 하실 때 이 차수에 있는 항의 자리는 비워놓고 합니다. 보통 용이성 측면에서 이런 느낌으로. 자,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비워놓고 이제 나눗셈을 시작을 해요. 필요한 게 첫 줄에서 뭘까요? 이거 몫이 2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한 식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으로 갑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해서 빼요. 자, 빼면 당연히 시고차는 없어져요. 이렇게 되려고 일단 곱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조심합시다. 자, ax 제곱 빼기 2x거든요. 뭘로 적으면 될까요? a 플러스 2의 x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바로 그냥 묶어서 표현해요. a 플러스 2의 x제곱 이렇게 바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조심. 0 빼기 2x입니다. 마이너스 2x로 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끝에는 상수 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몫으로 앞에 계수 확인하시고 이거 오면 되죠? 이거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얘가 돼요. 맞아요? ax a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분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계산이 조금 까다롭네요. 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x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 쪽 a 플러스 2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졸리면 화장실 한번 갔다 와. 가서 좀 손 좀 닦고 찬물로 좀 손 닦고 와. 자, 뺄게요. 자, 빼시면 이거 날라가요. 여기 계산 잘하자. 자, 봐봐. 여기는 뭐 알아서 계산 잘 하실 겁니다. 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잖아요. 마이너스 2x 빼기 여기 빼기인 거 조심하세요. 빼기. 그러면 빼기니까 이쪽 그냥 더하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랑 여기는 2x가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ax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a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 여기 상수 조심하세요. 0 빼기 얘예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뭐가 이상해요? b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네. b 빼기 a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제 그 나눗셈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 부분에 차수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이거 몇 차예요 지금? 그치? x에 대한 1차죠? 너는 몇 차로 나눴어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눴죠? 나눗셈 끝난 겁니다. 이게 나머지예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 그렇죠. 이거 나머지 이제 이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자, 얘가 0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갖다 해석해야 되냐면 항등식. 자, 요거 항등식. 자, 항등식으로 딱 해석을 하셔야 되고 항등식으로 이해하실 때는 제가 이제 저거 첫 줄에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항등식 뒤쪽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항등식 나오고 방정식 뭐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런데 이걸 항등식하고 이해하는 순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0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석되죠? 이게 1차식이고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0x 어디까지 나와? 더 넘어갈 것 같아. 괜찮니 여기? 나와? 0x 플러스 0 여기 나와 0? 네. 진짜 힘들다 그치? 자, 항등식. 자, 얘 얼마? 0. 그렇죠, 얘 0. 맞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항등식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얼마? 0. 0. 그럼 A는 0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A 0이니까 이제 없어지고 B 얼마?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A는 0이고 자, B는 자 2가 된다. 제가 방금 뭐 풀었을까요? 여기 연립방정식이에요.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푼 거예요. A0, B2 이렇게 됐죠?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정되지 않는 이제 개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괜찮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조립제법. 두 번째는 그 개수비교법으로 이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수비교법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 앞으로 가요.
개수 비교법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직접 나눗셈을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처리하는 방식은 뭘 풀었냐면 항등식 풀었어요. 맞죠? 두 번째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은 뭐냐면요. 보세요. 방금 전에 풀었을 때 항등식을 풀었죠? 이 항등식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에요. 어떻게 비교했죠? 왼쪽에 있는 x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맞죠?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 이렇게. 이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2x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죠? 이게 자, 아까 나눗셈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얘가 0이면요 fx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두 인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로 준 거지? 이거 자체가 인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그래서 이것의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1. 자, 이게 인수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쪽에 다항식이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꼴이라는 얘기야. 이래야지 나머지가 0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좀 쓰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돼. 봐봐. 쇼핑.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다항식의 전개 원리 중에서 원하는 항의 개수를 보고 원하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차가 얼마예요? 여기? 최고차가 2죠? 맞아요? 최고차 한 개수가 왼쪽에서 2예요. 그죠? 맞아요? 최고차가 3차고요. 그것의 개수가 2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 이게 2차식이지. 일단 결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3차식이고요. 이게 2차식이에요.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다항식은 몇 차식이겠어요? 당연히 1차식이겠죠. 맞죠? 이게 1차식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죠? ax 플러스 b 형태일 겁니다. 그죠? 근데 a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왜 결정됐을까요? 얘랑 얘를 곱하면 최고차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최고차 왼쪽에서 몇 x 세제곱 나와요? 2x 세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2x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일단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은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은 딱히 뒤쪽에 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쪽에 상수도 모르고 2차 한 개수도 모르니까요. 그죠? 플러스 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a랑 b 구하는 거예요, 지금. a랑 b 구하는 거고, 내가 c로 넣은 이유는 이거는 저 a랑 b를 구하기 위한 어떤 도움닫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저는 뭘 갖다 계산하고 싶냐면 이때부터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개수 비교니까 쇼핑하시면 돼요. 자, 쇼핑하실 때 가장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요? 여기는 뭐 생략되어 있냐면 자, 0 곱하기 x 이거 생략됐죠? 1차한 개수가 뭐예요 지금? 0이에요. 저거 이용할 거예요. 자, 1차. 자, 1차한 계산하겠습니다. 멍 때리지 마세요. 자, 쇼핑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가게가 두 개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맞지? 1차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1차를 선택했다면, 자, 오른쪽에서 이 부분에서 몇 차 선택? 상수 선택, 그지? 이렇게 곱해야지 1차가 나오니까요. 두 번째, 이쪽에서 내가 상수항을 선택했습니다. 이쪽에서 몇 차 선택? 1차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계산할게요. 자, 이쪽 1차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상수는 c예요. 두 번째, 이쪽의 상수값이 1이고, 자, 곱하기 이쪽에 1차가 2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c고요. 얘는 2죠. 결론이 뭘까요? 1차는 0이어야 돼요. 지금 왼쪽에 좌변에 지금 1차 개수가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c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C를 결정합니다. 됐죠? C가 2가 나왔고요. 그 다음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곱하기 2예요. 지금 한 개수 그지 보시면 직접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개수 비교해도 돼요. 오케이? 나올 겁니다.
또는 저는 그냥 일단 B는 결정됐네. B는 상수항이죠. B는 상수항인데 오른쪽에서 두 개 곱했을 때 상수 쪽으로 떨어지려면 어떤 거 곱하시면 되죠? 1이랑 C 곱하면 되니까 C가 2였죠? 2 곱하기 1 이게 상수항입니다. 맞습니까? B가 얼마 나와요? B도 2가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A니까 A는 몇 차? 2차. 오케이. 2차 쇼핑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쪽 첫 번째 인수에서 2차 개수 1 곱하기. 자, 2차니까 여기 상수 선택하셔야 돼요. C를 선택해야 되네요. C 얼마였죠? 2였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2고요. 자, 하나 더 갈게요. 여기서 만약에 1차 선택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른쪽도 1차 선택하셔야지 결과가 2차 나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있어. 여기서 상수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합니다. 왜요? 얘가 2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 그 두 개 더하면 0. 됐죠? 그 2창 개수가 0인 겁니다. 따라서 A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너네 그 계산의 양을 갖다 따져봤을 때 그 직접 나눗셈이 나와요? 저 개수비교법이 나와요? 얼핏 보면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일단 나눗셈 탁 한 다음에 마지막에 0처리해서 항등식 딱 풀어내는 게 맞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나눗셈 저 풀 때 이제 이쪽에서 사용한 것도 개수비교법이고 왼쪽도 개수비교법인데 특별히 다항식 전개 원리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항만 뽑아내서 계산하는 방법 됐죠? 실제로 너희들이 숙련도가 조금 쌓이면 왼쪽 풀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갈게요. 자, 끝. 조립제법 얘기 바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조립제법 멍 때리다가 이거 집에 가서 조립제법 보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어요. 잘 보시고. 나눗셈 하는 방법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했는데 어렵지 않지? 맞아? 계산 다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곱셈식으로의 표현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립제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립제법. 너희 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눗셈 하는 방식의 이제 일종이고요, 방법이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처음에 나눗셈 하실 때 오개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에요. 너네 이런 거는 오개념 안 생겨. 맞아? 이건 산수야. 산수에 불과한데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앞머리가 눈을 찌르죠. 나 이러다 우는 거 아니야? 눈이 따가운데?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누는 방법을 갖다 제시하는 거고요. 그 제시할 때 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특성이 있어요. 책에 좀 밑줄 치면서 갈게. 그 조립제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보시면 첫 줄에 자, 첫 줄에 여기 밑줄 쳐야 돼. 1차식으로 나눌 때 여기 밑줄. 조립제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조립제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 가는 상황이에요? 못 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만 나누는 과정이다. 오케이? 여기 밑줄 치시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거기 그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거기 1차식으로 나눌 때 앞에 그 1차식 앞에 여기 앞에 꾸며줄 거야.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 최고차 개수가 1 이렇게 꾸며주세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으로 나누는 상황만 조립제법 사용 가능.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제에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제가.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이거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요거 지금 1차예요. 맞아요? 최고차 얼마예요? 1이에요. 조립제법 사용 가능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방법 잘 봐. 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개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1 생략된 거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까지 개수 포함, 마3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야. 자, 2, 마이너스 5, 1. 자, 내림차로 가는 거예요. 내림차. 오케이? 내림차로 이렇게 마이너스 3 갖고 와요. 그리고 거꾸로 나누기 하듯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잘 들으세요. 너가 이걸로 나누는 상황이죠? 맞아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내는 x값이 얼마죠? 3이죠? 이 3으로 조립제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 천천히 할게. 처음에 얘는 할 게 없어. 그냥 내려. 그냥 내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자리 채울 때, 자, 잘 들으세요. 얘를 곱해. 얼마야? 6이지? 그 결과를 적어.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내려서 여기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 얘네들은 더해. 여기는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1.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다시 여기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4, 12. 끝이에요. 조립제법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통 이제 끝에 있는 이 숫자를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나머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거 이것들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수예요. 우리가 지금 개수로 시작했죠? 이 나오는 이 숫자들도 개수예요. 개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 개수들이지? 무슨 정리? 내림차 정리. 오케이. 우리가 내림차 정리로 이제 정리했던 개수들의 순서예요. 그죠? 이것도 내림차 정리된 어떤 다항식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이게 2x 제곱 2차 1차 상수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x 플러스 4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9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결론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너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뭐로 나눴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얘예요. 얘가 몫입니다. 얘가 몫이고, 자, 몫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그리고 나머지 얼마예요? 9. 이렇게 하면 돼요. 끝. 이게 결론입니다. 조립제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규칙을 그냥 적용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됐죠? 그리고 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주의사항까지 정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립제법은 오개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조립제법에서 생길 수 있는 오개념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요거 중요해요. 알겠죠? 요거 조립제법 어떨 때 쓴다?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에서 쓴다. 그리고 최고차는 무조건 1이라고 해석해야 돼. 알겠지? 최고차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 됐죠? 그 첫 번째 모개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너가 2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자, 이걸 x 플러스 2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립제법을 쓴다고 합시다. 근데 몇 차 항이 지금 개수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0 x제곱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개수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2 쓴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0을 써야 돼요. 이게 처음에 좀 잘 안 되는 부분. 그 다음 5고 그 다음 3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를 0 만드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해볼게요.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아 결론은요 2x 세제곱 플러스 5x라고 하는 거 요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게 몫이라고 했어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 여기까지가 몫이고 나머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23이 나머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어떻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23이 되죠? 음수잖아요. 이게 나머지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선 가능해.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에 대한 부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차수가 중요해요. 차수만 신경 쓰면 돼요. 오케이? 차수만 뭐에 신경 쓰면 되죠? 나누는 식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것 이하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거 0 빼먹으시면 안 된다. 자 이런 거랑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수학게임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막 주저리 막 써놨는데 제가 그냥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 밑에서 써진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조립제법은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상황이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주의점이기도 하니까 책에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로 좀 풀어내겠습니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 다항식을요 제가 나눌 거예요. 뭐로 나눌 거냐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됐죠? 조립제법으로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나누는 식의 값이 0 되는 x 값이 얼마죠? 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자 조립제법을 갖다가 딱 쓴다라고 치면 2, 자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 개수를 내림차로 나열을 하고 자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2 그냥 내려온다고 했어요. 사실은 더하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가 이제 0이니까 그냥 더할 게 없어서 그냥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곱해서 올라가요. 더해서 내려와요. 곱해서 올라가요. 더해서 내려와요. 곱해서 올라가요. 더해서 내려와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자 1번 자 식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조립제법을 탁 쳤잖아요.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자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2x 제곱 자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하시면 틀려요. 주의점 이거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어디에 위배돼요? 지금 이거에 위배되는 거예요. 최고차 계수가 1인 것으로 조립제법을 친 거라서 이 1일 때만 성립한다. 그치? 그럼 저거 처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틀려요. 이거 실제로 안 돼요. 최고차만 확인해봐도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여. 2x 곱하기 2x 제곱이 최고차인데 왼쪽 최고차가 2야. 그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잘못된 거고 실제로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자, 이 조립제법의 뜻은 이런 뜻이야. 2번이 맞는 식이에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자,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 값이 2분의 1이거든요. 자,
근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x-2분의 1을 인수로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고 나머지란 뜻이에요. 됐죠? 조립제법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맞습니다. 됐죠? 저 조립제법을 쳐서 나온 식은 2번이 맞아요. 1번은 아니고요. 됐죠? 자, 아직 쓰지 말고 설명 다 듣고 써. 제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단 저게 안 돼, 1번이 안 되는 거고 조립제법을 쓰면 2번의 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였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 나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는 식 쪽을 조정해야 돼. 자, 다시 졸면 안 돼. 이거 듣고 자. 알겠어? 나누는 식 쪽을 조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나누는 식이 얘거든요. 얘를 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2x-1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식의 모양에서. 그러면 자, 천천히 오세요. 곱하기 몇 하시면 돼요? 그렇죠. 2 곱하면 돼요. 2 분배시키면 저거 나와요. 그죠? 근데 네가 인위적으로 이 등식에서 2를 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정하죠? 뒤쪽에 이 몫이죠? 이 목 부분에서 내려올 때 상쇄를 시키면 돼요. 상쇄. 곱하기 2를 했으면 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곱하기 2분의 1이야. 됐니? 너무너무 쉽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바뀌어요? 2x-1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인수는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분배시켜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죠? 뒤쪽에 이 상수 부분은 그냥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말하는 거야. 여기 넘어올 때 곱하기 2분의 1 됐죠? 간단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주저리 밑에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원리다. 이걸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지 이거를 이제 외운다라고 하는 느낌은 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뭘까요? 이게 나누는 식이고 몫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몫이고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네요. 그죠?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똑같네. 마이너스 1로 똑같고 몫을 이게 몫이었던 것이 이게 몫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이게 몫의 변환이에요. 몫의 변환입니다. 조립제법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몫의 변환이 필요하다. 됐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죠? 5개념 만들지 마시고 조립제법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최고차가 1이 아닐 때에는 기본적으로 몫의 변환을 마지막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느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설명 여기까지 일단 됐고 이거 주의점 잘 적어 넣으시고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좀 써 넣으시고 뒤쪽에 예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쓰세요. 예제점 문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질문도 좀 받고 갈게요. 이거 설명 일단 끝났거든요. 질문 받고 예제 푸는 걸로 할게요.
저랑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예제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제 지금 나눗셈은 2개 들어가 있는 거 3번, 4번만 제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푸는 것 좀 보여드리고 이해야 돼서. 하시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를 B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그 이제 상황 자체는 A라는 B고요. 이걸 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 이렇게 놓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요게 나누는 식이에요. 지금 이게 나누는 식인데 나누는 식을 보니까 몇 차? 2차. 일단 조립제법은 못 쓰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직접 나누기 하는 거예요. 직접 나누기를 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쓰시고 나누기 이제 2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뭐 들어가면 돼요? 2x 분배 법칙 써가지고 밑으로 적으면 된다.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빼요. 최고차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자, 조심 빼기 빼기 4x 제곱이에요. x 제곱이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1 필요하네. 플러스 1 하시면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다시 빼요. 자, 여기가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자, 나누는 식이 2차고 나머지가 1차 이렇게 나왔네. 끝이야. 더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몫이 이제 얘가 몫이 되는 거니까 얘가 QX 현재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RX가 되겠군요. 얘가 RX.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Q1 플러스 R1 이 값이니까 1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Q1 같은 경우는 3이고요. 플러스 R1 같은 경우는 3이니까 더해서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자, 두 번째 예제 4번. 예제 4번 여기 밑에다가 좀 처리할게요. 예제 4. 자, 예제 4번은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좀 써볼게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1번만 보여드릴게요. 1번에 그 나누어지는 이제 식을 보고 개수를 보고 일단 개수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최고차 2고요.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1이고요. 자, 1차 개수 얼마예요? 0.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0. 그 다음에 상수 4. 그 다음에 자, 나누는 식 보세요. 나누는 식의 일단 최고차는 1이에요. 오케이? 몫의 변형은 일단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 1. 오케이. 그래서 1로 조립제법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 곱해서 2, 1, 1, 1, 1, 5 이렇게 됐으면 자, 이게 나머지고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몫을 적어줄 때는 이거 지금 내림차 정리된 거 맞죠?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좋습니다. 연습 좀 해보시고 일단 예제 2개는 여기까지 마무리. 자, 일단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일단.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지난번에 과제 나간 부분에서 질문 받을 건데 유제까지는 제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쪽에서 질문 받을게요. 몇 번?
4번 또 볼게요. 7번 문제 보면은 전개식에서 자 4제곱의 개수 물어봤네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주어진 식이 어떤 그 10차당식이에요. 10차당식의 바깥쪽 제곱돼 있죠. 이건 2번 곱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은 뭐 규칙적으로 가니까 이제 3x 제곱 3x 제곱 이렇게 가는 거고 땡땡땡 가가지고 플러스 마지막에 10까지 가는 건데 10x 10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2번 곱해져 있는 거야.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2번 곱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 뒤쪽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지금 뽑아서 쓸 수 있는 장소가 2군데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 뽑고 뒤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항들이잖아요. 그죠? 자, 최종적인 목적은 4제곱 개수를 찾는 것이니까 4차 4제곱 개수 찾는 거니까 4차니까 경우를 먼저 따져요. 그러면 상수부터 일단 체크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상수항을 뽑았다면 뒤에서는 몇 차랑 곱해야 4차가 나오죠? 4차. 그렇지. 이게 4차 이렇게 되고 자 이쪽 늘리면서 한쪽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일 때는 당연히 3차고요. 2차일 때는 당연히 2차. 그 다음에 여기가 3차일 때는 자 이쪽이 1차고 이쪽 마지막 4차 체크하시면 이쪽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가능성은 이 정도이고요. 이 정도 뽑아가지고 다 곱한 다음에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가 1. 그 다음에 4차는 당연히 4겠죠. 3차 개수가 3, 4차 한 개수는 4예요. 그래서 1차, 3차, 2차, 2차, 3차, 4차, 4차, 상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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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여기 얼마죠? 여기 4고, 여기 3이고, 여기 4고, 여기 3이고, 여기 4. 더 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12에 6 더하니까 18. 정답은 28. 자,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제곱을 전개했을 때 세제곱이에요, 이번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들의 개수의 합은 이거 왜 질문해? 자, fx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개수의 합은 f몇? f몇? 1. 오케이. f1 값입니다. 자, 보세요. 왜 f1 값이냐면요. 개수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개수예요. 여기 앞에 1 생략된 거고, 자, 이런 애들이 개수인데, 이런 것들만 다 곱하시고 싶으시면, 이 x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다 몇으로 만들면 돼요? 1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f의 1 값을 갖다 구하시면 되고, 그게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자, 계산 마무리 하시는 거 없어지고,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13번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시계값을 갖다 찾으세요. 이거는 그 큰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제 어떤 수를 좀 이제 x라고 놔야 될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다 100 근처 수네 그냥, 그죠? 100 근처 수니까 이제 100을 x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일단 식을 써봐야지 아는 거죠. 그죠? 식을 좀 써볼게요. 앞에 99 제곱이라는 거는 99는 100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이 x니까요. 앞에 99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빼기 93. 93은 x에서 7 빼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4 같은 경우는 x에서 4를 더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현재 분자. 두 번째 분모 작성할게요. x제곱 100제곱이니까요. 자, 98은 당연히 x-2. 자, 102는요 x 플러스 2.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자, 식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뭐 보이죠? 이거? 요거는 일단 합차 보이고요. 합차 공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간단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쪽은 어쩔 수 없어요.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전개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앞에 거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전개하겠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완전 제곱식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를 먼저 전개를 먼저 할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x제곱 자, 합이죠? 합 마이너스 3x 곱이 마이너스 28 그거 앞에 지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자 플러스 2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분자. 그럼 분자값만 좀 계산합시다. 여기 지금 약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x 그 다음에 계산한 거 지우고 상수 29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자 결론이 뭐냐면 이 값이 밑에 거 계산합시다. 이게 밑에 거는 자 x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얘 없어지고요. 빼기 4니까 4 분의 x 플러스 2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값이 얼마였죠? 129 x가 100이었으니까 4분의 129 정답이 4분의 129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14번 14번 같은 타입은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이랑 이제 좀 입체 도형이랑 좀 이제 연관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피 또는 이제 건널비 이제 이런 이제 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야겠죠. 길이 이런 거. 자, 직육면체였어요. 직육면체 오랜만에 줬네. 직육면체 이제 있고. 자, 길이를 놓으셔야 되는데 직육면체에서 필요한 길이는 3개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가 3개예요. 여기랑 높이 이렇게. 자, 3개를 미지수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 이제 읽으면서 식을 뽑아내 볼게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그럼 이건 개념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직육면체에서 말하는 대각선은 뭘 뜻하는 거냐면 직육면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제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꼭지점 여기 이런데 맞아요? 그 꼭지점이 있을 건데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가 가장 먼 부분. 그럼 여기랑 어디겠어요? 여기가 가장 멀죠? 그거를 이은 선분이 이 직육면체 대각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저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찾아내려면 무슨 개념을 써야 될까요? 대각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현재 너가 관심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림을 제가 마저 그려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자 연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이런 부분. 자, 이렇게 그려드리면 딱 보이겠죠? 그러면 이쪽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어디서 찾아요? 아래쪽에 직각삼각형에서 찾아요. 이렇게. 건널비 조건 나와요. 식 2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각선 길이부터 볼게요. 자, 길이를 갖다 찾을 때 일단은 요 길이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요 길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한 것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길이가 표현이 되기를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y의 자,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자, 대각선 길이는 자, 요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에 여기 길이 제곱 더하기 z제곱 그것을 다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결론이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z제곱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루트 11 이렇게 준 거죠. 자, 결론은 이렇게 그냥 지으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제곱의 합이 얼마로 준 거다? 11로 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 쪽 볼게요. 건널비는 서로 그 넓이를 다른 넓이를 갖는 면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윗면, 자 여기랑 여기 앞에 있는 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옆면 이렇게.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두 개씩.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건널비 쪽에 일단 식은요. 이 건널비 쪽에 식은 두 개씩 있어. 곱하기 2예요. 바로 열고. 자 여기 아래 여기 윗면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길이 x고요. 이거 길이 y예요. 그래서 xy. 그 다음에 옆면 계산할게요. 이거 길이 y고요. 이거 길이 z예요. yz. 그 다음에 앞면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길이 zx 이렇게 하는 거죠. zx. 자, 이렇게. 자 건널비가 얼마다? 14라고 준 거죠. 이 값이 현재 14인 겁니다. 자 밑에 여기 14. 이렇게. 조건 두 가지 알아낸 거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 그럼 관련 공식이 뭐가 있을까?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 자, 관련된 공식은 이걸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 공식이요. 얘는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배에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공식 관련인 것 같아요. 자 원하는 목적이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세요. 원하는 목표는 당연히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이 모서리 길이의 다 합이니까 보세요. 길이가 x인 모서리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y도 하나, 둘, 셋, 넷. z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모서리 개수가 12개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이거예요. 3이 아니라 4야. 4개씩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건 저건데 결국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합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 공식 밑에 거 이용합시다 그냥. 필요한 건 그거네요. 자,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자, 이쪽 거 갈게요. 이거 지금 얼마였죠? 11. 앞에 건 11 떨어지고요. 플러스 자, 이거 자체가 들어오시면 되죠? 이 뒤쪽에. 그게 14네요. 14. 자, 계산하니까 여기까지가 25인 것인데 자, 제곱근입니다.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제곱을 했는데 25가 됐다라는 건 일단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후분은 풀마 5라고 일단 가시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는 게 길이의 일단 합이니까 양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값을 마이너스 5가 아닌 플러스 5라고 결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맞죠. 이렇게 정답이 여기가 5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자, 5, 4에 20 이게 20이 정답인 건데요. 그러니까 14번 했고 마지막 20번 풀고 가겠습니다. 네, 대각선 관련은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 오늘 숙제 많이 내줘도 돼요? 돼? 오늘 숙제 많이 내줘도 된다. 손 들어봐. 넌 왜 손 안 들어? 많이 내주면 안 돼?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내일 쉬어요. 그죠? 너희는 안 쉬니? 영어 공부하니? 취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쉬고, 우리가 화요일 이렇게 보는 거니까 5일 동안이나 쉬는 거야. 그죠? 그럼 숙제가 몇 장이 나가야 될까? 제가 지금 협상을 좀 시도하는 거예요. 몇 장이 나가야 될까? 10장? 야, 10장 나가면 하루에 2장씩밖에 안 되잖아. 뭐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가면은 좀 힘드실까요? 자, 일단 근데 이건 알아야 돼. 그 이제 우리는 책이 2권이고요. 굉장히 지금 제가 압박감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진도 압박이요. 근데 이제 진도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막 나갈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막 니네 막 이해 안 되고 막 흐리멍텅한데 막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 거고, 교재는 이제 꾸준히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교재가 안 풀렸다고 해서 이제 진도를 멈추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술에 이제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다 챙기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 수학상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제 멘탈 버티는 게 지금 하는 게 매우 쉬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수학상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적으로 뒤쪽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과감히 버릴 건 버리세요. 알겠죠? 1회차니까. 20번. 자, 그림을 좀 볼게요. 20번 그림 보니까 이게 4분원이거든요. 중심각이 몇 도일까요? 90도겠죠. 4분원이니까.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4분원인데, 이 4분원에서 그 안에 이게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이제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접원 배웠죠? 내접한다. 안쪽에서 접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줍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제 준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게 대각선이 이렇게 끄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끄어져 있고, 자, 그 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여기 지금 A, 여기 B, 이쪽으로 O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원 위의 점. 자, 기본적으로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도 원의 일부기 때문에 원에 대한 해석으로 일단 이제 보면 돼. 일단. 이쪽은 이제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원 위의 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Q가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이 R, 이쪽이 P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AP 길이 더하기 PR 길이 더하기 RB. 자, 이 값을 갖다가 찾으세요 라는 거네요, 지금. 미지수를 두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게, 자, 반지름 길이 얼마죠? 10이라고 나와 있죠? 반지름 길이가 10이니까 여기를 10이라고 둘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10.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길이들의 합이죠. 여기랑, 자, 여기랑, 자, 여기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길이 합이죠?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미지수가 필요한 부분이 2부분인데 일단 얘가 조금 특이해요. 얘예요. 얘네들은 그냥 반지름 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좀 특이하진 않은데 이거 지금 대각선이 좀 특이하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자, 직사각형 성질. 이거 지금 직사각형 준 거죠? 직사각형을 괜히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멋있으라고 막 준 게 아니잖아. 그지? 성질 중에 뭐가 있을까? 대각선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선분은 지금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이 길이를 이제 이 길이 딱 그었을 때 이게 뭐예요? 반지름. 오케이? 반지름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끝났네. 그치? 여기는 일단 길이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여기 10 나와야 돼요. 끝이에요. 우리 관심은 이제 여기 있죠? 얘랑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 10이라는 길이를 갖는 것이 이제 특이하게도 이게 무슨 사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의 어떤 대각선 길이, 저거 빗변 길이죠? 여기 썼던 거 논리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빗변 길이니까 이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미지수 2개가 필요한데 여기랑 여기 이쪽 길이 A, 이쪽 길이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타 정리에 따라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자, 빗변 길이가 10이니까 10 제곱해서 100 이렇게 일단 10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 여기를 A라고 놓고 보니까 이쪽 길이를 표현할 길이 생겼어. 반지름 10에서 A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 마이너스 자 A 값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생겼네요. 이쪽 길이. 자 이쪽 길이를 자 반지름 10에서 B를 빼면 되니까 이쪽은 10 마이너스 B가 돼요. 네. 저 죄송한데 네? 연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오셨죠? 저 606호에서 왔어요. 아 606호 선생님 누구죠? 잠시만요. 네, 오세요. 연필 깎기를 빌리러 609호까지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되게 특이하네. 연필 깎기 빌리러 온 학생 처음이에요. 일단 어디까지 했죠? 최종 목적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썼어요? 네, 잘 가세요. 재밌네. 넓이 20이 준 거 좀 쓰고, 넓이. 삐파 정리, 그다음 넓이. 그 직사각형 넓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니까 A 곱하기 B가 얼마다? 20이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 관련? 곱셈 공식 관련이고 변형 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형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길이의 합이죠. 10, 3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B.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합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을 이제 외웠으면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건데 안 외웠다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이제 제곱의 값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걸 전개했을 때 당연히 A제곱 플러스 이제 B제곱 플러스 2의 AB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자 각각의 대입을 하시면 앞에 거 100 떨어지고 뒤에 거는 2 곱하기 22라서 4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값이 144라는 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제곱을 했는데 자 144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곱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가 1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체는 두 개예요. 얘가 풀마 12가 맞는 건데 논리적으로 A 값은 지금 양수의 값을 취하고 있고 얘도 양수. 그러니까 양수끼리의 합은 당연히 양수지. 그러니까 자 따라서 A 플러스 B를 12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기가 12니까 정답을 18로 내시는 게 올바르죠. 됐을까요?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에 썼던 어떤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이게? 결과를 썼던 개념은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를 쓰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식을 뽑아내는 것은 중등기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중등기하 직사각형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 다 중등기하죠.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흔한 타입이에요.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흔한 타입.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추가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19번 같은 거 잘 하셨나요? 잘 하셨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당연히. 자,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